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하는데 회귀 분석보다는 저기에 더 가까울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조금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자,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아까 전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잠깐 봤는데 맥컬록 앤 피츠 뉴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MCP라고 초창기에 불렸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아까 전에 50년대 후반에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으로 더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분류 모델에 사용합니다.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은 설명을 드렸죠. 예측 모델은 회귀 분석처럼 어떠한 연속적인 수치, 아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는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죠.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거를 우리가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요. 또는 예측 모형이라고 하고, 수학에서는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고, 수학 통계학에서는 이 기계학습에서는 예측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그냥 달리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류 모델은 0과 1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죠?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은 0과 1로 구분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건데 퍼셉트론은 그 예측 모형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류 모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결합함수와 활성함수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결합함수는 다 더하고요. 활성함수는 그 값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임계함수, 활성함수는 구분하기도 하는데 뒤에 가서는 구분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같이 씁니다. 초창기에는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회귀 모형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과 1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분류입니다. 0, 1을 얼마나 잘 맞출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중치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이거 숫자로 다 해볼 거예요. 한번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식만 갖고는 잘 몰라요. 저도 수식만 갖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일일이 다 해봅니다. 값을 집어넣어보고 이 값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눈으로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고리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뒤에 해볼 텐데 자, 다 더하는 건 이해가 되시는데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겠죠. 임계함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어떤 값이 들어올 때 요 임계치를 결정을 해서 임계치 기준을 넘어가면은 1 아니면 0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커트라인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계함수입니다. 요 값하고 요 값하고 틀려요. 결합함수는 인풋 값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썸하는 겁니다. 가중치를 줘서 다 더해줘요. 그 더해준 값을 임계함수는 뭐냐면 기준을 정합니다. 얘를 0.5로 둘지 아니면 0.7로 둘지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한 다음에 이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뭘 해주냐면은 0과 1을 잘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개 데이터가 있으면 100개 데이터를 처음에는 한 50% 정답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임계치를 조정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50, 60, 70, 80, 90, 100 가까울 때까지 계속 가중치와 임계치를 왔다 갔다 계속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습하듯이 계속 돌려주면 얘가 스스로 막 가중치도 조정하고 임계치 값도 조정해 주면서 0과 1을 맞추도록 조금씩 계속 조정해 주는데 자, 말은 쉽죠. 그런데
어떻게 조정해 줄까? 이 가중치를. 이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게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아달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 개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A 버전, B 버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풋이 들어오는데 이 인풋을 가중치를 줘서 다 일정한 값으로 합해서 이 값을 0과 1로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잘 못 맞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중치랑 임계치를 계속 조정을 해주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중치가 우리 정확도가 제일 높을 때 가중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게 중요해요. 오차는 뭐냐면 0과 1을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요게 조금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중치가 있는데 얘가 임계치입니다. 임계치인데 임계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임계치는 이 결합함수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값들이 막 들어와요. 이 값들이 막 들어오면 이 값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더해줍니다. 뭐를 더해줘요? 가중치 곱하기 x1 값, 가중치 곱하기 x2 값. 다 더해주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z라고 표시해요. y라고 표시 안 하고요. 수학에서는 여태까지 y라고 표시해 줬는데 여기서는 기계학습에서는 z값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이 y는 뭐냐면 최종 아웃풋 값을 y라고 봅니다. 이게 조금 틀려요. 뭐냐면 여기서 값들을 다 더해줘요. 더해준 다음에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정합니다. 임계치, 얘를 정해줍니다. 얘가 뭐냐면 왼쪽이 오른쪽이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는 그 임계치, 경계치를 정해주는데 얘를 0.5로 할 거냐, 0.7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근데 꼭 0.5, 0.7이 아니에요. 3이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값들이 들어오면 얘가 0에서 1 사이 값을 안 갖습니다. 즉 인풋 값에 따라서 값이 막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치를 딱 0.5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임계치 값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임계치에서 값이 딱 정해지면은 A가 나오죠. A가 나오는데 얘를 활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활성함수는 퍼셉트론의 활성함수는 요렇게 씁니다. 뭐냐면 0 아니면 1로 주는 요 값을 씁니다. 자, 이제부터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합함수는 이제 다 똑같아요. 모든 방법론이 결합함수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를 맞추기 위해서 0과 1을 얼마만큼 잘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이 활성함수와 임계함수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확도가 더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초창기 모델은 퍼셉트론인데 이거는 거의 안 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기초로 설명해 주는 게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번 버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값인데요. 요 값인데 문제는 자, 요 z값이 있는데 이 z값에 임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임계치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더해주고 임계치를 계산해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얘를요 이렇게 넘겨줍니다. 아까 전에 z는 다 더해준다 그랬죠? 요게 z예요. 아까 전에 z 위에 있는 요거예요. 요 z값이 일정 임계치보다 작으면 0이고요. 임계치보다 크면 1.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다 더해주고 그 더해준 값을 임계치를 설정해 주는데 임계치를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임계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임계치를 설정해 준 다음에 그거보다 값이 작으면 0, 값이 크면 1 이런 함수를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우리가 퍼셉트론입니다. 자, 그런데 세타, 즉 임계치를 할 때마다 바꾸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공식이 있죠. 좌우를 넘기고 빼고 할 수가 있죠. 좌측, 우측을 넘겨서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붙여줘요.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이 세타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냐면 임계치를 1로 넘겨주는데 얘를 아까 전에 회귀계수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절편. 회귀계수에서는 절편이라고 부르고 기계학습에서는 임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보시면 회귀계수에서 뭐예요? 회귀계수의 절편은 뭐예요? y축이 0일 때 값이 절편이죠. 그죠? 여기가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만드는 요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기계학습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임계치, 즉 0과 1을 만드는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기준점이 바뀌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얘를 넘겨주고 얘를 0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는데 뭐가 하나 더 더해주냐면 얘가 하나가 더 들어와요. 얘가 절편입니다. 회귀계수에서의 절편의 의미고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는데 앞에다 얘는 1을 줘요. 뭐냐면 x값은 무조건 1입니다. 왜냐하면 1을 자기를 더해주면 무조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얘는 1입니다. x값은 바뀌지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값은 임계치 값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무조건 1로 줍니다.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뭐를 바꿔줘요? 요 가중치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값을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값이 들어오는데 왜 값이 뜬금없이 뭐를 하나를 딱 만들어줘요. 아무 값도 관련이 없는 값이 하나가 뚝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식을 봤을 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이 식을 만들어내는 공식, 유도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임계치를 넘겨준 거다.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뜬금없이 얘가 왜 갑자기 들어오는지를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수학 공식에 의하면 회귀계수,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봤던 절편, y가 0일 때 값을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주면 이 값을 하면은 무조건 얘는 임계치가 뭐가 돼요? 0. 이제 정해졌어요. 임계치는 무조건 0이라고 이제 아예 딱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과 1로 이제 우리는 계산해 주면 됩니다. 0보다 크면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이 값들이 어떻게 계산되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요 값이 나온 겁니다. 식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인공신경망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임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는 가중치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하나는 해결을 했어요. 그죠? 임계치는 왼쪽으로 넘겨주면 무조건 0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그죠? 0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문제예요.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뭐를 업데이트 해주냐면 이 오차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옵니다. 값들이 들어와서 결합함수를 해요. 쭉 결합함수를 해서 값이 딱 떨어지면
이 값이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0 아니면 1이 나온다 그랬죠? 0이면 0, 0보다 크면 0, 죄송해요.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죠? 값이 계산돼서 나오면 이 값을 가지고 0, 1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런데 0일 때 0으로 맞춰주면 오케이. 맞춘 거죠? 그런데 0인데 1이에요. 원래 값이 1인데 내가 0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넣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중치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줄 거냐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값이 있으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게 초창기 값이에요. 처음에 가중치가 0.1이었다 그러면 이만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있대. 얘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주냐면은 y값, 실제 값하고 내가 예측한 값이에요. 실제 값하고 예측한 값의 차이가 뭐예요? 오차죠? 우리 오차는 다 아시죠? 오차는 진짜 값하고 내가 예측한 값하고의 차이가 오차입니다. 그 오차를 그냥 다 곱해주면 얘가 너를 띄어요. 값이 0, 1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값이 막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일정 부분 조금만 변해라 그래서 여기 학습률이라는 개념을 둡니다. 얘를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줍니다. 1을 주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한 0.2에서 0.5 정도 사이의 값을 줍니다. 그럼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겠죠. 그래서 오차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차 중에 일정 부분만 적용해 주는데 이 학습률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적게 변하기도 하고 하는 그레디언트가 바뀝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지죠, 갑자기. 딴 세상 얘기 같죠? 수학 공식 얘기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헷갈릴 거예요. 막 수학 공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헷갈리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자, 요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를 억셉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인데 0과 1이 아니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이 0보다 크면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0, 1이 아니고 1과 마이너스 1로 줬습니다. 얘를 0, 1로 줘도 되고 아니면 1, 마이너스 1로 줘도 되고요. 결과치는. 어쨌든 그 치즈에 들어가 있는 지방에 하고 소금기, 염분하고 요 각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쭉 해서 이렇게 총 6개의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값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맞추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해보고요. 총 데이터는 6개 데이터라고 한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수백 개, 수천 개 되죠, 데이터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밤새야 되니까 한 6개 정도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뭐냐면 이걸 맞추는 거예요. 얘가 좋다, 싫다, 좋다, 싫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분류예요. 분류해서 1번은 좋다, 싫다를 쭉 맞추는 거를 얘를 100% 맞추는 거. 3개죠? like는 1은 1로 맞추고 dislike는 dislike로 맞추는 모델을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초기 가중치 요 값입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2개죠. 그래서 x1, x2 2개면 됩니다. 하나는 솔팻, 하나는 솔트 2개면 되죠? 이건 필요 없고요. x는 2개입니다. x1, x2 2개면 돼요. 인풋 값이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주는지 아시죠? 아까 전에 임계치를 0으로 떨구기 위해서 얘를 준 겁니다. 얘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고 요 값을 계산해서 합계를 내서 곱해준 다음에 얘를 계산해 주는 건데, 자, 초기 가중치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임계치니까 얘가 요 값이에요. 요 값.
그 다음에 얘가 이 값, 얘가 요 값 해서 x1은 두 개지만, x값은 두 개지만 가중치는 세 개예요. 그죠? 하나는 임계치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걔는 임계치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 하나 없으세요? 이 가중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초창기 때 가중치는 내 마음대로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학습하면서 바꿀 거기 때문에 얘는 초기 가중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즉 뭐냐면 초기 가중치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값 아무거나 주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준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실제로 x1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어왔더니 이렇게 값이 나와요. 첫 번째 데이터인데 무조건 얘는 1을 줘야 되죠. 무조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수치가 0.2의 값을 줬습니다. 0.2의 값을 줬는데 아까 전에 곱하기 0.05를 무조건 가중치를 곱해주라 그랬죠. 이 가중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임의로 준 거예요. 자, 1이니까 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0.9 곱하기 0.0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주는데, 실제로 보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 좀 어려운 개념이 또 나왔죠. 행렬인데, 행렬은 뭐냐면, 다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를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냥 다 곱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더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즉 수학적 공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게 수학 공식이고요. 가중치를 다 더해주고, 즉 뭐냐면 수학 공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중치 곱하기 x값 요거예요. 마이너스 0.30 곱하기 1 요 값을 더해주는데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해주고 더하기 얘가 더하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또 곱해줘요. 두 개를 곱해주고요. 또 더해주고 세 번째 거 곱해주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수학 공식은 요렇게 쓰고요. 수학 공식에서 행렬로 쓰면 요렇게 행렬식이 나오고요. 이거를 컴퓨터로 바꿔주면 요렇게 행렬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R에서 벡터 했죠? 벡터. 이게 벡터예요. 벡터 두 개가. 벡터를 다른 말로 하면 행렬입니다. 행렬이 벡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식을 이렇게 썼는데 제일 마지막 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얘가 뭐냐? 곱해고 더해주고 곱해고 더해주고 곱해고 더해주고 이겁니다. 다 더해줬더니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0.281이 나왔습니다. 다 더해주라 그랬죠? 가중치에서 다 더해줬어요. 자, 0.28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래서 이 값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는 이 공식이 있었죠? 아까 전에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을 줬잖아요. 그래서 z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z값이 0보다 크면 1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 아까 전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줬죠. 그 값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종 결과값은 뭐예요? 아까 전에 0.281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식이 되게 어렵게 써있지 실제로 하면 덧셈 뺄셈이에요. 산수예요. 초등학생 산수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보시면 덧셈하고 곱셈뿐이 없어요.
덧셈, 곱셈, 덧셈, 곱셈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근데 식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그런 거고요.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값을 가중치에 곱한 다음에 여기죠. 참 요거죠. 얘가 요거니까 얘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줬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281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합함수 다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은 뭐냐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예측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식에 의하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요. 0보다 크면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른 값은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덧셈 뺄셈이니까 덧셈 곱셈이니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예측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제값입니다. 실제값.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실제값이 뭐였어요? 1이었어요. 근데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로 나왔네요. 얘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우리가 예측이 틀렸어요. X 틀렸습니다. 자, 틀렸으면 뭘 해야 되죠? 틀렸으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값이 틀렸네? 얘가 문제가 있네? 그럼 이 값을 바꿔줘야죠. 이게 러닝이라는 거예요. 학습한다, 러닝한다. 그러면 이 값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줘요? 아까 전에 우리 공식에 따라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거예요. 얘는 실제값. 실제값이니까 1이죠. 아까 전에 1이었잖아요. 그죠? 얘는 예측값. 예측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이 값에서 여기로 넘긴 거예요. 이 값 쓰는 게 아니고 요 값을 씁니다. 마이너스 1로 맞췄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덧셈 하니까 2가 나오죠. 근데 이 값을 바로 여기다 넣으면 값이 막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해준다 그랬냐면 학습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정을 해준다 그랬죠. 조금 미세하게 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0.2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0.2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0.4만큼 변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이 값은 요 값에다가 0.4를 곱해주면 얘가 되고요. 여기는 요걸 곱해주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원래 값들 요렇게 없애고 요 공식에 의해서 0.4 곱하기 1, 0.4 곱하기 0.2, 0.4 곱하기 0.9 해줘서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요 값들을 여기다가 요렇게 곱해서 바꿔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주느냐? 얘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랑 곱해서 넣어줍니다. 자, 지금 뭐냐면 얘 값만 나온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두 번째는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줄게요. 자, 첫 번째 값은 0.4만큼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요 값이죠. 마이너스 0.3에서 0.4를 요렇게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0.1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0.3 더하기 0.4 아까 전에 가중치 값 조정해 준 값 더해서 2번 계산할 때는 가중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더해줬어요. 두 번째 다 더해줘서 이번에는 얘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줬어요. 그랬더니 0.150이 나왔어요.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도 잘못됐어요. 다시 쭉 계산해서 쭉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값들이 나오면 요 값들을 가지고 세 번째 또 넣어요. 요렇게. 요 값 더하기 요 값, 요 값 더하기 요 값해서 요렇게 가중치를 다시 또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뭘 해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얘는 틀렸어요. 얘 값하고 얘 값하고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측값, 실제값, 예측값, 실제값. 근데 세 번째는 예측값, 실제값, 맞았네. 맞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중치 조정 안 해줍니다. 맞았는데 왜 안 해줘요?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넘어가요. 그럼 그대로 써요. 얘도 맞췄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했더니 또 틀렸어요? 그럼 또 바꿔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돌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F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돌려봤다. 그래서 반복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돌려봤더니 틀린 게 몇 개다? 6개 중에 3개가 틀렸다. 에러율이 어떻게 돼요? 50% 에러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얘를 처음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뭘 해줘요? 반복. 한 번 더 돌려요. 언제까지? 정확도가 90%, 100%할 때까지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뭘 바꿔주는 거예요? 가중치. 얘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계속 돌려줘요.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우리가 봤던 하나의 뉴런인데 이 뉴런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값들의 이 웨이트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지만, 어떻게 조정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측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보면 간단해요. 곱하기 더하기 뿐이 없어요. 그죠?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줘서 계속 돌려줘서 하는 게 퍼셉트론입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봤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막 확 바뀌어요. 그죠? 오차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요. 한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 놓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바뀌어요. 극단적이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오차는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0.281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까지 하다 보니까 오차가 예측값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값 쓰지 말자. 그냥 요 값 바로 갖다 쓰자. 이거예요. 야, 얘 그냥 갖다 써.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 값을 쓰면 되지 왜 굳이 1, 마이너스 1 이 값을 쓰지? 이 값을 빼고 그냥 우리가 구한 이 값을 그냥 바로 그냥 얘랑 비교해서 이 값을 비교해서 그냥 쓰면 어떨까? 라고 해서 바뀐 게 아달라인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다. 그래서 이렇게 퍼셉트론은 처음에는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계함수를 뒀는데 임계함수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추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학습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학습하는 가중치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요 뒤에 나오는 아달라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려워요? 한번 좀 다시 요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할 수, 한 번만 더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가중치 값. 이 가중치 값을 최적화되게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
학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가중치는 무조건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고 더하기, 곱해주고 더하기,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이 값을 가중치를 다 넣어서 이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줬더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28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다 더해줬어요. 다 더해줬더니 이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회귀 분석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활성함수라는 거를 둬서 이 활성함수를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뉴런은 이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값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넘겨줄 때는 어떻게 넘겨주느냐? 0.281이라는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값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결과값이에요. 퍼셉트로는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로 값을 넘겨줍니다. 또는 0과 1. 얘는 0과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얘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세팅을 1, 마이너스 1로 줘서 그런 거고요. 아니면 0, 1로 주면은 0, 1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연구자가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줬기 때문에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보낼 때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바깥으로 보낼 때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줄 때 퍼셉트로는 어떤 값을 주냐면 얘가 최종 아웃풋 값입니다. 얘가.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계산한 값을 이렇게 바꿔서 최종적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할 때 뭘로 예측하냐면 마이너스 1로 예측했어요. 그래요.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예측해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실제 값하고 얘랑 비교해 봐서 어떻게 돼요? 틀렸죠. 틀렸으면 수정을 해줘야 되죠. 뭐가 틀렸기 때문에요? 이 가중치 값이 틀렸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해주면 맞을 거예요 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조정해주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거를 기계학습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학습,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서의 러닝은 바로 이 가중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퍼셉트론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얘기도 이게 다 기본 모델이에요. 이게 발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딥러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개념이요. 결국은 뭐냐면 딥러닝도 이거예요. 이 학습의 개념. 즉 모든 뇌세포의 가중치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주고 어떻게 계속 수정해줘서 잘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가중치를 계속 수정해주느냐.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무식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계속 맞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주 간단하죠. 무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미분적분 개념이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무식하게 다 무조건 더해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바꿔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무턱대고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가중치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이 가중치를 바꿔주는 요 모형이 있습니다. 요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가중치를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요. 수정해주는 가중치. 요거를 델타라고 하는데 요게 좀 어렵죠. 요거는 초기 가중치고 요거는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정 가중치인데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얘랑을 더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고 이 값이 가중치가 아니고 이 값은 델타 값이에요. 수학에서는 델타라고 표시하는데 얘는 뭐냐면 증감률.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넣어서 증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 해서 요게 나오고 얘 더하기 얘 해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 러닝.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학습한다.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학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맞을 때까지, 정확도가 100%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러닝,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 근데 이게 6개니까 이 정도겠죠. 실제로 몇백 개, 몇천 개, 뭐 몇만 개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 속도가 빨라서 금방 하지만 옛날 컴퓨터 속도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래 걸리겠죠. 옛날 속도라면. 옛날 컴퓨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겠죠. 요즘은 이제 빨라지지만. 자, 이렇게 해주는 게 퍼셉트론의 개념이다라는 건데, 퍼셉트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학습이라는 기본 개념을 숫자로 넣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고는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컴퓨터 공학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R로 직접 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짜라는 것도 안 해요. 짜라는 것도 안 합니다. 대신에 이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아까 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계속 해나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